네,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최혜병 순직 외압 사건과 관련이 있는 10명의 증인 외에 변호사 3분이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정훈 대령과 최혜병의 직속 상사였던 이용민 전 대대장의 변호인들,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3분의 변호사님들. 12시간 동안 증인들의 발언을 지켜본 뒤 허위 증언이 있었다면서 조목조목 곤란해서 송곳처럼 반박을 했는데 뒤에서 계속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면서 참 애타는 마음으로, 참 참담한 마음으로 청문회 전반을 지켜보시다가 막판에 거의 1분 단위로 반박 재반박을 이어가셨던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 정말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이 되셨어요. 김경호 변호사님 지금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난 금요일 법사위 청문회 마치시고 백미였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변호사님의 활약이 매우 컸습니다. 어떠셨어요? 국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좀 체험하셨죠? 그렇습니다. 구독자 수가 네. 거의 160배가 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예. 변호사님이 모든 걸 다 팩트로 하나하나 다 반박하시니까 임성근도 그냥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청문회 마치시고 나서 돌아오셔서 좀 감기 기운 때문에 힘드셨는데 어떻게 청문회 마치시고 어떤 소회가 되시던가요? 자칫 주권자 국민 앞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청문회 전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청래 위원장의 호명은 하늘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날 제가 오전 오후 임성근 증인의 허위사실 2가지와 네네. 그리고 이종섭 증인의 이첩보류 지시 적법이라고 하는 오의 위법을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네, 저도 참 보면서 이게 정말 대미를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마지막 그 부분에서는 이들의 거짓말, 아울러 윤석열의 개입을 제대로 끌어내리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임성근 사단장 발언을 조목조목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 임성근 사단장 발언 중에서 가장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전, 오후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예. 오전에 예. 자신의 부하들이 네. 수중수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 네. 그것을 7월 19일 2시경이라고 청문회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7월 19일 그날 오전 10시 때에 최혜병이 순직을 했고 자기는 최혜병이 그렇게 순직한 다음 그날 저녁에나 알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이었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우리 변호사님 그날 말씀하시기로는 그 임성근이가 7월 22일에나 자기는 수중수색을 알았다라고 그 해병대 수사단에 가서 밝혔다고 그렇게 또 지적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먼저 7월 19일 07시 04분에 바로 국민일보 1면 허벅지까지 수중수색 1년씩으로 수색하고 있는 자신의 부하 모습을 보고 훌륭하게 공부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카톡이 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48분에 이용민 중령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네. 수중수색 간에 이 사고가 일어났다는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병대 수사단에서 최초 진술할 때에는 연결식이 있었던 22일에서야 인식했다. 3가지 어느 곳에도 다 바랍니다. 예, 그렇죠. 아니 근데 7월 22일에 그때 가서야 자기 휘하 장병들이 수중수색한 걸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자체로도 자기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건데 그때는 7월 22일이라고 하더니 또 국회 나와서는 7월 19일로 또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진 모양입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신 시점이 그때였군요. 그 발언할 때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달라진 발언을 할 때.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오후에는 네. 작전 명령이 아니고 작전 지도를 했다. 그리고 신일 여단장한테만 했다.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했는데요. 예. 해병대 수사단이 확보한 천여 페이지의 기록을 보면 네. 당시 구중대장이 하는 진술은 아침에 갑자기 호우피해 복구작전에서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변경이 됐고 비록 과업은 8시부터 시작하지만 네.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 병력들을 대기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사단장이 나타나서는 예. 취지는 8시부터 과업을 해야 되는데 왜 9시가 되도록 수색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질책을 하면서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 그게 지도라면 네. 강제성이 없다면 구중대장은 예. 그때 질책을 받지 않았다. 질책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네네, 그렇죠. 예. 그 질책을 받고 바로 수중수색에 투입된 게 바로 국민일보 일면 사진이고 네. 따라서 예. 자신은 음. 실여단장에게만 지시를 했다? 네. 지도를 했다? 예. 구중대장에게 바로 현장에서 지시를 했고요. 글쎄 말이에요. 작전 지도를 했다? 강제성이 없는 지도를 했다? 그러면 자신의 부하들이 국민일보 일면에 허벅지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수색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 변호사님, 그렇다면 그 오전 8시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전성 평가 때문에 1시간 정도 이제 대기를 했단 말이죠. 그걸 갖고 이제 임성근이 대노했다는 건데 그 시점이 7월 17일이죠. 7월 18일 현장에 도착한 7월 18일. 바로 오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최병이 순직하셨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청문회 때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내내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아니, 그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뿐인 진실을 멋대로 비틀고 왜곡하고 그랬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네. 자신의 해병대 사령관 출세용 그것을 주권자 국민 앞에서 숨기면서 진술을 하려다 보니 그러한 초조한 모습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거짓말을 양산했는데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주권자 국민들은 바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답변 태도, 예. 답변 모습, 답변 내용 바로 아셨을 겁니다. 네, 그래요. 결국에는 그가 마침내 거짓말을 시인한다든지 이러진 않았지만은 국민들이 이제 충분히 알 만큼 알게 됐고 그런 임성근의 민낯을 드러내는데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감추고 본인들의 과오도 은폐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는데 이종섭 장관도 만만치 않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큰 거짓말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청문회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확인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적어도 저는 박대령 외압 사건과 최해병 순직 사건의 바로 공통적인 부분 네.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인 예.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 부분을 국민들 앞에서 정말 시원하게 보여드렸고 대통령 외압의 직권남용 이 부분은 실은 박정훈 대령 변호인의 소임이지만 예. 이날 적어도 청문회에 나왔던 각종 증거와 사실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강하게 의심이 되고 따라서 탄핵 사유도 가능하다. 네.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첩된 거 다시 회수하라. 혹은 뭐 임성근을 빼라. 이게 확인된다면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핸드폰을 빨리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도 네. 그 핸드폰을 빨리 압수수색해야 할 강한 필요성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서 탄핵 소추 상황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했듯이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길을 윤석열 검사가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빨리 지금 공수처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좀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용민 중령 지금 법률 대리인 역할도 하고 계시는데 변호사님하고 이용민 중령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처음에는 네. 박정훈 대령을 변호했고 네네. 개인적으로는 친구입니다. 박정훈 대령과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한 다음에 네네네. 박 대령이 방송 출연했고 이걸로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네. 제가 그때 해임을 예상했지만 예. 정말 설득해서 예. 견책으로 막았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 이후에 예. 저는 언론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사에 다만 그대로 반영해 줄 것을 전제로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박대령과 이견이 있었고 예. 그리고 저는 사임한 날 오후에 바로 이용민 중령한테 기적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네. 박정훈 대령의 기록을 통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용민 중령의 전화는 기적입니다. 그래요. 이용민 중령이 그 사건 이후로 그 임성근이 져야 될 책임을 본인이 뒤집어 쓰고 고립됐고요. 그리고 따돌림 당했고
그렇게 결국 정신병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참 비극적인 상황을 만났단 말이죠. 지금은 어떤 상태신가요? 그 지금도 청문회 이후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 모 병원에 네. 정신진료, 약물 치료 받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용민 중령이 이 현재 그 심적인 많은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결국 최혜병 수사 외압에 또 최혜병 사건 진상의 제대로 된 규명, 이것이 그에게 유일한 해법 또 치유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진실 규명, 네. 정의 회복, 그것만이 이용민 중령의 정확한 처방이 될 겁니다. 네, 그래요. 법률가시니까 뭐 이 질문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3의 추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후보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골라가지고 특검에 임명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 방안은 제3의 추천, 즉 대법원장 추천으로 특검을 정하자, 이렇게 지금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조인의 도덕성과 양심은 모든 증거를 철저히 파악하고 네. 그 증거가 말하는 대로 합리적 사실을 판단하는 그겁니다. 이런 법조인의 도덕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상관이 없지만 만약 네네네.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고 네. 어느 편이 옳은가, 이런 편향된 변호사를 특검으로 세우기 위한 방편이라면 네네네. 대한민국 국군을 해치는 짓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뭐 대법원장이 결국에는 자기가 또 추천을 하고 자기가 또 뭐 사실상 그 특검에 의한 결론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뭐 소추하고 그 판단까지 다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정성 구현에는 좀 제한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공정성의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근데 민주당 안이나 한동훈 안이나 다 대통령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실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주권자를 국민이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네네. 최종 결정권은 국민이 갖는 겁니다. 예. 대통령도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예. 만약 모두 거부한다면,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바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될 것이고, 주권자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청자와 또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건 박정훈 대령은 정확하고 적법하게 판단했습니다. 네. 8명의 각자의 과실이 있었고, 그러나 그 중에 누구의 과실이 바로 고체병의 사망과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고, 모두 합치면 그게 사망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네. 그 중에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 결론을 저도 지지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은 다시 정비하고, 느슨해진 현장 간부 정신 자세를 다시 강화해서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다시 그 금요일 밤에 우리 국민을 속 시원하게 해줬던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의 그 어투와 정신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